그룹 세븐틴이 또 하나의 초동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1일 헌터 차트에 따르면 세븐틴이 지난 14일 발매한 미니 12집 앨범 스필 더 필스가 발매 첫 일주일 동안 총 316만 611장 팔렸습니다. 이는 올해 나온 K-팝 앨범 중 가장 많은 초동 판매량이자 발매 일주일 만에 트리플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유일한 기록인데요. 타이틀곡 러브, 머니, 페임의 인기도 꾸준합니다. 이 곡은 국내는 물론 일본 주요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어 버전과 스페드업 버전을 비롯해 다양한 리믹스가 공개된 만큼 글로벌 팬들의 호응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세븐틴은 22일 로즈몬트를 시작으로 뉴욕, 텍사스,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에서 월드 투어 세븐틴 라이트 히어 월드 투어를 개최합니다. 이후 이들은 일본 4개 돔과 아시아 주요 도시를 돌며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콘서트 실황 영화로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개봉한 영화 임영웅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누적 관객 수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개봉했던 공연 실황 역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숫자이며 임영웅의 전국 투어 앙코르 콘서트를 담았던 전작 I'm 히어로 더 파이널보다 약 10만 명 더 높은 스코어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에 임영웅은 22일 자신의 팬카페에 사랑하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여러분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 관객 수 35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과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스타디움 공연의 열기가 가슴속에 아직 남아있다. 너무나 짧게 느껴졌던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영화로 남아 더 많은 분께 그때의 열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참 행복하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부족한 저에게 정말 꿈만 같은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들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배운다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나건 내챙 잘하고 계시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임영웅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10만 영웅시대와 함께 상한벌을 정복한 임영웅의 202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 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영화입니다. 전국 CG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뉴진스의 디토가 2020년대 최고의 노래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미국 음악 전문지 페이스트가 발표한 2020년대 최고의 노래 100선에 따르면 뉴진스의 싱글 앨범 OMG의 수록곡 디토가 23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디토는 빌리 아일리시와 시저 등 글로벌 팝스타들의 작품이 포진된 리스트에서 유일한 K-팝으로 막강한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페이스트는 2020년대 K-팝 현 주소를 생각해볼 때 뉴진스만큼 급부상한 그룹은 없었고 디토는 최고의 곡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뉴진스는 현재 K-팝의 화려한 EDM과 과도하게 달콤한 맥시멀리즘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더욱 그루비하고 우아한 미래를 제시한다며 디토는 뉴진스가 새롭게 개척하는 장르에서의 입지와 그들의 폭발적인 스타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발매된 디토는 포근한 멜로디와 뉴진스의 따뜻한 보컬이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멤버들은 이 곡으로 데뷔 6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송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톱 100에 입성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룹 시크릿 출신 송지은과 유튜버 박위의 결혼식에서 박위의 동생이 전한 축사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지은과 박위는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방송인 전현무가 사회를 보고 가수 인순이, 백지영, 조혜련 등이 축가를 불러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박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결혼식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박위의 동생 A씨는 오늘부터 신부 송지은 양의 영원한 서방님이라며 10년 전 저희 형은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어쩌지 하는 걱정이 계속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형수님이 등장한다고 축사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얼마 전에 저희 형이랑 형수님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형이 힘을 너무 주는 바람에 냄새나는 무언가가 배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형이 지은아 냄새 좀 나지 않아? 라고 하니까 형수님이 오빠 걱정하지 마. 일단 휠체어에서 옮겨 앉고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처리할게 라고 했다고 말하며 냄새를 맡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살면서 이런 믿음직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비로소 형을 제 마음에서 놔줘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 믿음직한 형수님께 보내주겠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하객이 모인 결혼식장에서 과하게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치 송지은을 가족의 한 구성원이 아닌 평생 옆에 둘 수 있는 간병인으로 취급했다는 지적인데요. 비판이 거세지자 박유는 축사 부분을 수정했으며 현재 헬스장 배변 에피소드는 삭제됐습니다. 대한민국 트렌드를 이끄는 코미디쇼 SNL 코리아가 뉴진스 멤버 한이와 한강 작가 패러디로 조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9일 방송된 쿠팡플레이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 6 8회는 최근 화제가 된 한이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 장면과 한강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를 선보였습니다. 배우 지혜은은 국정감사 코너에서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이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출석하게 됐다고 말하며 한이의 어눌하고 서툰 말투를 따라했습니다. 지혜은은 한이가 실제로 눈물을 흘렸던 모습까지 패러디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일부러 발음을 어눌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인다. 20 초반 여자애가 용감하게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 이렇게 조롱하는 연기를 하고 싶은 건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우 김하영은 위크엔드 업데이트 코너에서 최근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한강 작가가 실눈을 뜨고 다소 움츠러든 자세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과 한강 작가의 나긋한 말투까지 패러디했습니다. SNL 코리아는 해당 장면에 방청객의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으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SNL 코리아가 어떤 웃음을 의도한 것인지 도를 넘은 조롱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수 제시가 팬 폭행을 방관한 것과 관련해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시는 23일 자신의 SNS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사과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사건 발생 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 무대응으로 피해자분을 포함한 많은 분께 상처를 줬으며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했다며 수천 번 수만 번 후회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분과 사진을 찍었더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분을 보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갔더라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더라면 피해자분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한마디 말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제라도 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너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 제가 잘못했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제시의 팬 A씨가 그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제시의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 B씨와 함께 있던 제시를 비롯해 일행 총 4명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팬이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저도 너무 당황해서 팬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제시는 16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제시의 음반 작업에 참여했던 프로듀서 코알라도 피해자를 위협한 듯한 모습이 담겼고 가해자 B씨는 코알라의 중국 친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제시와 코알라가 다정한 포즈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거짓 주장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그룹 라분 출신 유리가 전 남편 최민환의 업소 방문과 성추행을 폭로했습니다. 유리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리의 집에 제목 없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유리는 이혼을 결정한 이유와 전 남편인 최민환의 사생활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한 선택은 이혼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제가 욕먹는 게 싫어서 다 얘기할게요 이러기는 싫었다. 소송이 아예 없었고 합의 이혼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대화만으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마음이 다 잡히진 않았다. 사람들이 두 사람 간의 이야기를 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앞만 보기 어려웠다며 한 번씩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는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육아로 힘든 거나 다툰 건 괜찮았고 견딜 수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 그 집에 있기 싫고 괴로웠다고 최민환의 업소 출입을 언급했습니다. 유리는 최민환이 저를 뒷담화하거나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진다든지 돈을 여기에 꽂았다. 업소 사건을 알기 전이었다며 가족끼리 고스톱을 쳤을 때인데 전 남편이 식구들이 안 보는 사이 딴 돈을 기분 좋다고 가슴에 있는 잠옷 카라에 반 접어 꽂았다.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냐.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리는 최민환의 지인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최민환은 놀러가고 싶다. 그 가게는 아가씨가 없대요 라고 말했으며 안 치는 거야 알겠는데 주대가 어떻게 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다른 녹취록에서는 오늘 여기 아가씨가 진짜 없다네. 엄청 없다네. 다른 데도 없겠죠? 라며 셔츠 이런 데 가도 당연히 없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 지인은 휴가면 아기들이랑 와이프랑 어디 여행 가지? 라고 물었고 최민환은 이상한 소리 하지마. 맨날 같이 있으니까 라고 짜증을 내는가 하면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는 부탁, 텔레그램을 통해 업소 비용을 결제하겠다. 아가씨를 초이스해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유리는 아이들을 지키려면 소송밖에 없는데 다 떠나서 1년 동안 기운도 여력도 없었다. 자문을 구할 데도 없어서 그때 심적인 상태는 고통스러웠다고 이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민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25일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최민환은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들께 실명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리는 2017년 FT 아일랜드 최민환과 열애를 인정한 후 이듬해 5월 첫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같은 해 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2020년 쌍둥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고 있습니다. 배우 김수미가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김수미는 이날 오전 심정지가 발생해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수미는 올해 초까지 뮤지컬 친정엄마와 TVN 예능 프로그램 회장님네 사람들,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기는 당나귀 등에 출연해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피로 누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김치 판매를 위해 홈쇼핑 채널에 출연했으나 당시 평소와 다른 모습과 행동으로 건강 이상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는 전날 밤을 새웠는데 급하게 촬영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말이 어눌한 건 임플란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수미는 1971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 어머니 역으로 출연해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원일기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방송된 드라마로 김수미는 첫 촬영 당시 32세에 불과했지만 60대 시골 할머니 연기를 완벽 소화해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후 드라마 아름다운 그녀, 발리에서 생긴 일, 밥상 차리는 남자, 영화 마파도, 맨발의 기봉이, 가문의 영광 리턴즈 등 다양한 작품으로 대중과 만났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수민의 반찬, 수미산장 등으로 유쾌한 입담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연예계 절친한 후배였던 배우 서유림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